드높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라니 한 마리 새가 돼서 날아보고 싶은 그런 청명한 날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21강을 열심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항상 설명이라는 것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생각하고 참조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겠습니다. 자, 21강의 첫 번째 내용은 설원이라는 책 이름이에요. 한나라 유양이 지은 책으로서 명인들의 일화를 수록해 놓은 책입니다. 설원의 말하기를 관태어 한성하고 병가어 소유하며, 역시 끊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관이라는 것은 벼슬은 이런 소리인데, 요즘들은 이제 공무원들은 이런 소리라고 한번 바꿔 생각할 수 있겠죠. 벼슬은 이게 벼슬 환자입니다. 벼슬관, 벼슬환. 벼슬이 이루어지는 데에서 게을러진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내가 공무원이 돼야지 하고 공무원이 됐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된 뒤로부터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완성감, 성취감에 의해서 나태해질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병가어 소유하고, 병은 조금, 이 나을 유자입니다. 우리가 쾌유를 빈다를 때 병 나을 유자, 여기 이렇게도 쓰죠. 병이 조금 나은 데에서 더해진다. 더할 가자는 병이 더 생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거의 낫으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거의 낫으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완전히 나섰는데, 방심하는 사이에 감기가 더 들어버리면 낫기가 어렵죠. 그래서 병은 조금 나은 데서 더 심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항시 나을 때까지 조심해라, 이런 소리죠. 화생어 게으를 했자, 게으를 탔자, 해타. 재앙이라는 것은 게으른 데에서 생겨난다. 바꿔 말하면 복은 부지런한 데서 생겨난다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몸 관리 게으르다 보면 요즘 같으면 당뇨라든지 하여튼 비만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것도 역시 게으름에서 생겨날 수 있는 재앙거리입니다. 효세어 처자니, 효도라는 것은 처와 자식의, 효도는 처와 자식에서 세할 세자, 세하던 우리가 기력이 세해졌다 그러듯이 효심이 약화된다는 뜻입니다. 효도는 처자에서 세해지니. 왜 처자에서 세해지냐면, 장가를 가기 전에는 그저 아버지 어머니가 최고였는데, 이제 장가를 들고 가족을 거느릴 때 되면 처와 자식의 신경이 쓰여지니까 자연히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효자일수록 처자식을 물론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돌려서 부모한테까지 올려가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차사자하야, 관찰할 때 찰자죠. 이 차자는 이 앞에 있는 내용, 이 네 가지 것, 이 놈자자는 겉자자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가지 것을 살필 찰자, 살펴서 신종여신이라 마침을 삼가하기를 시작과 같이 할 것이니라, 끝을 조심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라는 신종여시라는 단어, 이런 단어는 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끝을 삼가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라. 대부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 많이 하죠. 왜냐하면 시작의 중요성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잘하는데, 출발은 잘하는데 끝까지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종여일하다는 그런 표현도 있죠. 신종여시. 벼슬 할 때 처음의 마음, 병 낫으려고 할 때 처음의 마음, 내가 재앙이 없어야지 하는 이런 처음에 바라는 마음, 내가 부모한테 잘해야지 했을 때, 장가 가기 전에 그 처음의 마음같이
이 네 가지를 한다면 네 가지 것들이 아름다운 것으로 다 잘 마무리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종여시 마침을 삼가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라.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만즉 일하고 임만즉 상인이라. 그릇이 가득 차면, 여기서는 그릇이 어떤 내용물이, 예를 들어서 물이면 물, 쌀이면 쌀, 이런 내용물이 가득 차게 되면 당연히 넘치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인만즉 상인이라, 이 상자는 초상할 때는 초상상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잃을 실자와 같이 잃어버린다는 잃을 상자 뜻입니다. 사람이 가득 차면 넘친다. 요 가득 찼다는 것은 쉽게 말해 자만심, 내가 최고다. 뭐요? 사람은 다 최고예요. 누구나 최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 겸손해지는데 나만 최고다 할 때 자만심이 싹 트게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벌어지는 결과는 그 자만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더, 요즘 말로 하면 업그레이드 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운이 되는 것이, 떨어지는 거죠. 반대로. 앞에 시간에도 지만지도라는 표현을 한번 썼습니다. 가득한 것을, 우리가 가득한 것을 가져는 오래오래, 지만지도, 어도사지자 도도자인데 가득 찬 것을 오래오래 유지시키는 방법은 뭐였느냐? 덜어내는 거였습니다. 손지. 덜어내고. 다시 말해서 겸손하라고 그랬죠. 그런 옛 고전의 가르침을 우리는 한번 잘 의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벽 비보요 초놈 시경이니라. 척벽, 요즘 말로 하면 30cm 정도 되는 구슬벽자. 30cm면 엄청난 겁니다. 그런 것이 보물이 아니다. 보배가 아니다. 우리가 얼른 보면은 30cm 이상 큰 다이아몬드 같은 거면 엄청난 보배인데 이것이 왜 보배가 아니냐? 사실은 뒷구절을 강조하려고 보물은 보물인데 보물이 아니다, 이런 것이죠. 초놈, 한치나 되는 그늘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을 초놈이라고 그래요. 초놈, 짧은 시간을, 이것을 경자는 다툴지니라. 초놈을 다퉈라, 이 소리는 시간을 아껴라, 이런 소리입니다.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 많이 하죠. 시간은 돈이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돈을 벌려고 시간을 사용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죠. 시간의 소중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 온 시간은 다시 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하루가 24시간인데 오늘 가면 내일도 24시간이니까 계속 돌아오는데 왜 다시 오지 않느냐? 그것은 변화된 24시간이 온 것이지 어제 오늘 이 똑같은 24시간이 오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질을 물론 숭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는데 이 시간 속에 사람이 생장해서 늙고 죽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소중한 시간을 아껴서 써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소중한 시간을 아껴서 어디다 써야 되느냐? 자기의 마음과 내 몸 육체 덩어리를 허물이 없도록 수신을 하고 몸을 갖고 닦고 언행을 조심해서 사람답게 사는 데다 투자를 해야 그것이 가장 시간을 아껴 쓴 겁니다. 여러 가지, 이 세상살이에는 여러 가지 일이 참 많아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나입니다. 내가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은 인격을 갖췄을 때, 사람으로서 사람다웠을 때 가장 잘 드러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껴 쓰는데 자기 자신 발전에 일로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갱이 수미나 중구를 난존이라. 이 양양자, 염소양자, 양양자, 이게 국갱자입니다. 국이라는 국갱자, 이렇게 염소고자 밑에 아름다울 밑자 써서 염소, 이런 고기가 맛있었던 거죠, 예전에. 양갱이, 양고깃국이 비록 가정, 예를 들어서 밑자 아름답다는 소리는 참 맛이 좋지만은 중구난조, 여러 사람의 입을, 이 고를 조자입니다. 조미할 때 난조, 골고루
두루두루 이렇게 맞춰주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양고기가 아무리 맛있어도 예를 들어서 양고기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그 먹는 순간에 벌써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자, 사람이 천이면 천, 만이면 만, 얼굴이 다 다릅니다. 얼굴이 다르다는 소리는 다시 말해서 독특하다 이 소리죠. 근데 그 독특한 형상 속에 마음 역시 각양각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 대하는 것이 썩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행동을 하고 그러면 예의가 있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음식도 양고기국이 다 맛있어요. 누구나 다 맛있다고 할 정도의 보편적인 음식 맛을 갖고 있지만서도 때로는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다 좋아한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장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익지서에 이르기를 지혜를 더한다라고 책명을 한번 설명해 드렸죠. 익지서에 온 백옥은 투어 이도라도 불능 오해기색이요. 여기까지만 끌어서 하겠습니다. 흰구슬 하얀 색을 가진 그야말로 맑은 구슬을 진흙니자 진흙독자 이 어조사 어자가 나오면 어디에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올라갑니다. 보호를 취하죠. 진흙에 던질 투자 하얀 구슬을 까만 진흙에다 던졌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물론 그 색깔 겉은 좀 색이 들어갑니다. 불능 무엇 하지 못한다. 그 빛깔을 그 하얀 구슬의 빛깔을 더럽히로자 물들여서 더럽히는 거죠. 더럽힐 예자 오염할 때 오자 물들여 가지고 더럽히지를 못하고 겉은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 빛이라는 것은 옥이 갖고 있는 자체의 하얀 그 빛깔을 자체를 물들여서 더럽히지는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껍질을 조금 묻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본체까지는 못한다는 뜻이죠. 군자는 행어 탁지라도 불능 연난기심 하나니 군자는 탁지에 가더라도 그 마음을 물들일 염자 어지럽힐 난자 물들여서 어지럽히지를 못하나니 고로 송백은 가인의 설상이요 명지는 가이섭 인한이니라. 그러므로 말을 수습해서 넘어가는 것이죠. 송백, 소나무와 잣나무 상록수입니다. 가히 뭐뭇 할 수 있다. 서리, 눈과 서리를 인내할 때 견딜 내자 서리와 눈과 서리를 참아낼 수가 있고 상록수다 보니까 그런 성질을 갖고 있겠지만은 일반 가을에 대해서 싹 낙엽지는 그런 나무에 비해 보면 이 소나무와 잣나무의 이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밝은 지혜, 슬기로운 지혜는 가히 뭐뭐 할 수 있다. 무엇을? 위태롭고 어려운 것을 이 섭자는 물을 건너가듯기에 잘 지나갈 수 있느니라. 군자는 안 좋은 그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밝은 지혜를 발휘해서 그 유난, 위태롭고 어려운 곳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소나무, 잣나무가 그 추위를 견뎌내는 것처럼 밝은 지혜를 가졌을 때 우리가 험난한 것을 건너갈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산 금오는 이언이와 개구 고이는 난이니라. 입산 금오, 산에 들어가서 이 사로잡을 금자입니다. 범호자, 우리가 호랑이라고도 하고 표범이라고도 하죠. 호랑이, 우리 동양에서는 호랑이가 호랑이고 이 또 표범도 호랑이라고도 표현을 하니까 어쨌든 범, 호랑이입니다. 범을 사로잡기는 이 시우리자,
여러분들 호랑이 만나면 과연 그 사로잡기 쉽겠습니까? 보는 순간에 공포심이 들죠. 왜냐하면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산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사로잡는 것이 쉽다는 것은 지금 뒤에 구절을 강조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건데도 여기에 비하면 쉽다 이 소리죠. 개구고인 입을 열어서 사람에게 고한다 이 소리는 내가 남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때가 참 어려우니라. 왜냐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 사람에게 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상대편은 고려치 않고 나의 말만 한다면 때로는 그 말이 잘 맞았으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 조심하라는 대목이죠. 예.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는 불구그나요. 여기서 원수 멀리 떨어져 있는 물입니다. 저쪽에 떨어져 있는 물이죠. 근화는 바로 여기에 벌어지는 불.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물은 가까이서 난 불을 이 구할 구자는 불을 끈다 할 때는 끌 구자로 씁니다. 끄지 못하고 그 물을 가져오는 순간에 벌써 다 타서 없어지는 것이죠. 원치는 불여근인이니라 이웃 사촌이라는 말 있죠. 바로 이 대목과 같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은 가까이 있는 이웃만 갖지 못하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제가 설명해 올릴 때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그것을 보편 타당성하게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 진리적인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멀리 떨어진 친척도 잘 지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단 자주 못 만나는 것뿐이지 멀다 보니까. 멀어도 마음은 항시 있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친한 거거든요. 단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갑자기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웃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멀리 있는 친척은 이웃만 못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지 말고 때로 필요할 때 못 도와줄 때가 있는데 이웃은 바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는 친척은 가까운 이웃만 갖지 못하다는 뜻. 예.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공이왈 1월이 수명이나 불조 복분지야하고 끊어서 해보겠습니다. 태공이 말씀하시기를 해와 달이 비록 가정사지요. 비록 밝으나 밝게 비치고 있으나 불조 비치지 못한다. 무엇을? 동이를 뒤집어 놓은 아래. 뒤집어 놓은 동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무제지인 이거로 갖다가 보면 동이를 엎어놓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가까웠습니다. 동이를 엎어놓은 아래, 양동이를 이렇게 딱 뒤집어 놔 보세요. 그 아래를 비추지는 못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양동이를 이렇게 뒤집어 놨는데 여기에 구멍이 뚫어져 있다. 그러면 빛은 거기를 어김없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은 구멍이 없는 이 밑은 태양이 달이 아무리 밝더라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음 문장을 보면 도인이 숙해나 불참 무제지인하고 칼도자 칼날이자 칼날이 비록 이 쾌할 쾌자는 아주 예리하게 번듯번듯하게 아주 날카롭습니다. 비록 날카롭지만은 예리하지만은 죄 없는 사람을 벨참자 배지는 못하는 것이다. 아무리 칼이 날카로워도 죄 없는 무고한 사람을 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맨 뒤에 있습니다. 이 빗자는 그릇 빗자 무엇이 잘못된 거죠. 그릇된 제왕 비제행화는 그릇된 제왕과 빗긴 역시 같은 말이죠. 제안은 예를 들어서 당연히 와야 될 건데 그러지 않는 게 오는 거, 그것이 빗긴 제안과 빗긴 제하죠. 이런 것은 언행을 삼가하는 집입니다. 신가지문, 삼가하는 집의 문에
들어오지 않느니라. 번호를 써주는 것은 해석할 때 좀 용이하라고 좀 써둬봤습니다. 삼가하는 집, 언행을 말과 행동을 매사 조심하는 집에는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재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태공의 가르침이죠. 항상 조심하면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성은 그 일을 실패를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매사 조심하되 특히 언행,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습관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도 태공이 말씀이시네요. 태공이왈 양전난경에 불여박의 수신이니라. 앞에도 이런 비슷한 문장이 나왔죠. 태공이 말씀하시기를 양전, 아주 좋은 밭, 만이랑 고랑과 이랑 말씀했습니다. 하여튼 드넓은 그러한 밭이 있더라도 박애라는 것은 박의 수신, 얇은 재주, 박한 재주는 그냥 뭐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재주는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내 몸에 따르는 것만 부려 비교급 갖지 못하다. 우리가 재주가 있는 것은 때로는 그 재주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재산을 모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주가 있는 것은 재산을 모으는 대로 기결되느냐? 그건 아니죠. 재산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지만 이 재주는 한번 몸에 익혀놓으면 죽을 때까지 가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누구든 일인일지라 한 사람이 하나의 재주를 갖고 있으면 웬만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몸에 물론 언행을 갈고 닦는 수신 선행을 해야 되겠지만 재주도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이 되니까 자기 적성에 맞춰서 하나의 특기를 키워주는 것도 좋겠지요.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리서에 이르기를 전물지오는 기소부력을 물시어인하고. 자, 성리서, 성리라는 말, 성품이라는 것은 곧 이치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은 하늘이 가지고 있는 그 원리와 대등하다. 성리서. 성리학이라고 그러죠. 요즘 성리학 그러면 그거를 조금 고리타탕하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조에 너무 이거 가지고 많은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요즘 예전 어른들이 이것을 개발해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조금만 노력하면 아주 큰 자산을 하나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책 이름의 성리서에 이르기를, 이 물건은 여기서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접하는, 동식물이 다 되겠지만 사람을 접하는 데 있어서 1번, 2번, 3번, 4번 번호 써보겠습니다. 사람을 접하는 중요한 것은, 그런데 기소부력, 내가, 이 몽기자는 나죠. 내가 하고 싶지 아니한 것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남에게 베풀지 마라. 물시어인. 자,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마음을 미루어서 남에게 미쳐가는 걸 서라 그러는데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다 이거예요. 그 마음을 역지사지 바꿔서, 그러면 저 사람한테 내가 그건 시키지 않아야 되겠다. 쉽게 설명해서 화장실 청소라는 것이 좀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기 싫어요. 그러면 그것을 저 사람한테 시키면 저 사람도 역시 하기 싫은 건데, 간단하게 생각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저 사람이 하고 싶은 거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저 사람이 하기 싫은 거다. 그것을 고려해서 한다면 원망하는 일이 없겠죠. 행유불득이어던 반구적이니라.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했어요. 해서 그 행위를 얻지 못했다는 소리는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남 탓하지 말고 그 원인을 자기한테 구해보라는 말입니다. 내 몸에 어져서 할 때는 저 자르고 있어요. 제 자를 돌이켜 구해봐라. 이 반자는 반대로 구해라 이게 아니라 돌이켜 구해봐라. 자, 모든 행위를 나한테서 그 원인을 찾으려는 반성의 자세, 학문하는 데 있어서도 좋지만은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더 발전적 요소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아주 유학에서는 다 중요한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기소부력을 물시어인하고 행유불득이어던 반구적이니라.
주색제기 사도장의 다소현우제 내상이라 7개짜리 시처럼 지어졌죠. 시로 주색, 술과 색, 술은 다 아시죠? 색은 남자에 있어서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재물, 기운. 우리가 기운에는 정기가 있고 바른 기운이 있고 객기라는 게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그 심자랑한다 할 때 그 기운도 기운이지만은 남한테 지지 않으려는 자만심, 자존심 등등의 이런 것도 다 기가 해당됩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의 담장을 하고 생각했어요. 주색제기라는 네 담장 속에 다소는 많은 이런 소리입니다. 많고 적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많은 현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주색제기 담장 안에 있는 행랑에 있다. 다소 현우제내상이라. 이 네 개의 담장 속에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집 속에 사람이 다 들어있다. 그러면 이 담장 밖으로 벗어나라는 그런 말이 뒤에 이제 나옵니다. 만약 가정사죠. 야규세인 도둑 이거 합쳐서 읽습니다. 도둑출이면 변시 신선불사방이니라. 만약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도둑은 붙어서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이거 하다 득자로 그냥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도둑하면 득자를 뛰어나온다까지 여기까지 나오면 돼요. 그냥 팍딱 뛰어서 벗어나는 거죠. 벗어남이 있다면 저 내 담장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면 변시, 곧, 문득 이 시자를 된다라고도 하지만 예전 어른들 이 그랬습니다. 곧 이 이렇게 되고 문득이 신선이 불사방 죽지 않는 그러한 방법이니라. 재밌는 표현이죠. 신선 불사방. 신선은 죽지 않는다고 우리가 많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선이 죽지 않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 네 가지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사람의 몸을 병들게 할 수 있는 이 네 가지를 벗어나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무욕 욕심을 없애는 경지로 들어가면 신선이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그런 방법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오래 살다가 죽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이상은. 그러나 그 육체를 아름답게 좀 오래 보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론 음식도 있고 건강한 그런 것도 음식과 운동도 있겠지만은 바로 이 어떤 사물에 집착하는 것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도 방법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염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